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그 4단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천체 관측 단원의 그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한번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표계랑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는 개념들을 얼마나 잘 연계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좌표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 좌표계에서 이제 좌표계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쵸? 좌표계 하면은 이제 지평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적도 좌표계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좌표계마다 이제 값들, 이제 지평 좌표계 하면은 방위가, 그 다음 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좌표계 하면은 적경 그리고 적위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만큼은 아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 어디서부터 재고 어떤 방향으로 재고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면서 측정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다른 내용하고 연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하시면서 이번 단어 문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죠. 다음은 고대 이집트에서 동서남북 방향과 절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가. 막대를 지면에 수직으로 꽂고 그것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다. 나. 하루 중 오전과 오후에 각각 가장 긴 그림자와 원이 만나는 점 A, B를 표시한다. 다. 선분 AB가 동서방향,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CD가 남북방향이 된다. 라. CD 선상의 그림자 길이 변화를 통해 절기를 알아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일단 왼쪽 그림을 좀 살펴보면은 A는 오전 중 가장 긴 그림자 방향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오후 중 가장 긴 그림자 방향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방향만 보더라도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알아내느냐?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자, 요렇게 땅이 있고, 여기 어떤 이제 막대기가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빛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봅시다. 막대기로. 자,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빛이 가는 부분, 지금 제가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빛이 여기 막대기에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올려는 게 여기 이제 막대기에 막히게 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서 그 막대기 뒤쪽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방향이 지금 그림자에 생기는 방향이라고 하면 빛이 있는 것은 그 반대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있는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보는 거는 당연히 어떤 빛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태양빛을 통해 거기 때문에 바로 태양의 방향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동서남북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태양이 하루 중에 뜨고 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루 중에 오전에 아침에는 이제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그쵸?
자, 동쪽 하늘에서 떴다가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을 거쳐서요. 남쪽 하늘을 거쳤다가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 개념이 바로 일주운동이었죠. 네, 하루를 주기로 천체들이 움직이는 현상인 일주운동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그럼 태양만 그렇냐? 그건 아니고 태양을 포함해서 다른 천체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림자의 방향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빛의 방향과 반대니까 서쪽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서쪽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동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문제에 있는 그림에서 동서남북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A 방향이 보니까 오전 중 가장 긴 그림자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전 중에 가장 긴 그림자니까 A 방향이 반대쪽에 태양이 오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막대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이 동쪽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후 중 가장 긴 그림자는 B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방향이 서쪽이 되겠죠. 자, 동서 방향이 잡혔으므로 남북 방향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D가 위치하는 방향이 남쪽, 그 다음에 C가 위치하는 방향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볼까요? 태양은 막대를 기준으로 A 방향에서 뜬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빛이 위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막대를 기준으로 D 방향이 남쪽이다. 그쵸? 자, D 방향 남쪽이 맞네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번 보기 살펴보시면 CD상의 그림자 길이는 1년 중 하진 날의 최대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태양의 절기가 다시 한번 나왔죠?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든 간에 여기서는 뭐 직접 활용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뒤에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소개를 드리죠. 자, 우리나라에서 절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천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춘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하지, 세 번째로 추분, 네 번째로 동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는 1년 중에서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리고 동지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즉, 밤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낮은 짧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낮의 길이는 하루 중에 가장 작은 날이 바로 동지가 됩니다. 자, 아직 좌표계에 대한 문제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나올 거니까 적경하고 적이값을 여기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춘분날 같은 경우에는 적경이 0시입니다. 하지는 거기서 6개월 아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지나게 되기 때문에 6시간 더해서 6시. 추부는 또 거기서 3달 더 지납니다. 12시. 동지는 또 더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18시가 돼요. 저기는 춘부는 0도, 추분도 0도입니다. 그리고 하지는 23.5도가 되고요.
동지는 마이너스 23.5도가 되죠. 자, 요렇게 놓고 살펴보면은요. 요렇게 놓고 살펴볼 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이유가 뭐냐. 나중에 그 남중고도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의 길이가 긴 이유는 바로 요 저기가 크다. 즉 저기가 높으면서 높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문제에서 디귿번에서 보기에 하진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진날, 태양이 높게 뜨는데 그때 그림자 길이가 어떨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도가 높으면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을 가능성이 더 올라가죠. 네, 내 머리 꼭대기에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는 당연히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높이 떠 있는 바로 낮에 그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죠. 그 아침에 해가 뜰 때나 밤이 아니라 오후에 해가 질 때를 살펴보면은 태양의 고도가 낮다 보니까 그림자가 길게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진날의 최대다라는 보기는 역시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림자라는 일상적인 거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게 이제 주로 내용이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그 직접적인 개념이랑 크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황도 12궁과 춘분날의 지구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요 문항하고 비슷한 형태로 2015년 수능이 났었는데 나눠드린 그 보충 교재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살펴보실 수도 있을 건데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나온 문제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여기서 연주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주운동이 뭐였나요? 자, 연자가 1년이라는 뜻이었죠? 이 한자가. 자, 아무튼 네. 1년, 그 다음에 주는 주기할 때의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현상을 바로 연주운동이라고 하죠. 1년을 주기로 한 천체의 움직임입니다. 자, 근데 이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원인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 태양이나 별들이 실제로 지구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라고 원인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천동설 사고방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 옛날에나 먹히던 말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뭐냐? 다른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만약에 우리 지구를 다 돈다고 하면은 저렇게 일관성 있게 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 그렇게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는 것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연주운동의 원인은 그렇게 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년에 한 바퀴씩 방향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서에서 동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이 말이 어려우면은 제가 간단히 반시계 방향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연주운동을 하게 되는데 연주운동은 별의 연주운동도 있고 태양의 연주운동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가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선 일단 태양의 연주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이 연주운동을 하는 원이 바로 위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태양이 가운데 있고 S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고 하면 아이고, 타원이 많이 상태가 안 좋네요.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지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도니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 이렇게 돌면서 요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을 관찰할 때 태양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서 자, 첫 번째 경우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태양 위치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실제로는 가운데 잘 있습니다만 우리 지구가 돌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될 테고, 그쵸? 세 번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반시계, 세 번째도 반시계, 네 번째도 반시계, 즉 서에서 동으로 태양이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리고 있는 형태로 궤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실제로는 우리 지구가 돕니다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관찰하면 지금 주황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린 것처럼 태양이 우리가 보는 하늘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태양이 천구상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황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태양이 천구상을 지나는 길. 네, 글씨 좀 빠르게 쓸게요. 자, 그래서 태양이 천구상을 지나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황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똑같죠. 왜냐하면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긴 길이니까요. 실제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별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어떤 별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별들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자, 이쪽 방향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러 가지 별들이 있을 텐데 자, 밑에서 위로 연주 운동을 하면서 그쵸? 지금 제가 녹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 자, 이렇게 그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면서 파란색 별의 위치를 지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일정 기간만 되면은 똑같은 별을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가는 별자리가 몇 개이뇨 했더니 총 12개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불렀습니다. 황도 12궁.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탄생 별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하셨다시피 실제랑은 많이 다르죠? 네.
다르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요거 탄생 별자리를 처음 만들 때가 너무 옛날이라 지금이랑은 별자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요렇게 황도 12궁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교과서 그림, 아니, 문제에 있는 그림처럼 되더라. 자, 그런 거죠. 자, 그럼 보기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춘분날 자정에 물고기 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춘분날 지구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지금 검은색 선으로 그리듯이 어느 쪽 방향을 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 자리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황도 12궁 그림 보실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태양의 위치가 여기에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이 보이는 방향이 지금 물고기 자리 방향이죠. 거꾸로 그 반대쪽은 처녀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태양이 물고기 자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자리가 보이게 되느냐, 안 보이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여기 물고기 자리는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큼은. 왜 그러느냐? 태양 때문에 그렇죠.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낮에는 별을 전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죠. 그 다음에 하진날 태양은 쌍둥이 자리에 위치한다. 자, 하진날까지 가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지구를 하진날로 돌려보면 되죠. 자, 지금 공전 방향 반시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뒤죠. 하진날. 그래서 춘분날에서 33개월만큼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태양이 저기 이렇게 지금 선 그리는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별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쌍둥이 별자리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번 보기 살펴보시면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반시계로 도니까 태양의 연주운동도 무슨 방향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시계 방향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연주운동 방향, 공전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연주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실제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기역번이나 니은번 같은 형태가 지금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밑에 디귿번 보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태양이랑 별의 연주운동 그 중에서도 태양의 연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어느 해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황소 자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문구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같은 시각에 관측했다. 근데 날짜는 15일 간격이래요. 자, 그러니까 날짜는 다릅니다. 그죠? 근데 관측한 시각은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간이 같은데 날짜가 다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자체는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보면 황소자리,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별자리나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는 사실 지구가 공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구가 공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의 연주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랬는데, 그래서 원래는 태양이 별들 주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별들 사이를. 그런데 여기서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켜 버리다 보니까 별들이 움직인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별의 연주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바로 별의 연주 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별의 연주 운동. 자, 근데 태양의 연주 운동은 우리가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자, 원래 어떤 별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 오리온 자리. 자, 이렇게 있고, 태양이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얘를,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쪽, 남쪽, 동쪽에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반대로 태양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별자리가 대신 이렇게 지나가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럼 방향을 보세요. 남쪽의 왼쪽은 동, 오른쪽은 서입니다.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가, 나, 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찍은 것이고 나중에 찍은 것이냐. 요게 바로 여러분들 기억번 보기에서 묻는 거죠. 관측한 날짜는 다, 가, 나, 순이다. 자, 그러면 지금 방향 보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관측한 게 동쪽에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그림이 동쪽 방향이니까, 자, 답번 보시면은 답번이 가장 동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로 갈수록 점점 동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순서가 다가 1등, 가가 2등, 나가 3등입니다. 그래서 다, 가, 나, 순이라고 하는 기억본 보기의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 황소 자리가 뜨는 시각은 점점 빨라진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황소 자리가 점점 빨리 뜨느냐, 늦게 뜨느냐 하는 거는, 자,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동쪽 하늘이니까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양이 그냥 아직 뜨기 전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땅 속에 있어서. 자, 땅 속에 있어서 이렇게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처음에 황소 자리가 첫 번째 선, 여기 두 번째 선, 여기 세 번째 선,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태양하고 간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경우에는 태양하고 간격이 요 정도,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는 이만큼씩이나 되네요. 자, 보면은 태양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는 그만큼 태양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각도 차이가.
그러면 각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태양보다 일찍 뜨거나 늦게 뜨거나 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든 별이든 전부 뜹니다. 그쵸? 뜨는 곳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빨리 뜨면은 어때요? 자, 빨리 뜨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똑같은 시간에 관측을 한다고 하면 높이 위치를 하게 되겠죠? 같은 시간에 관측할 때요.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관찰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아침 9시에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별이 새벽 3시에 뜬 별, 그리고 아침 6시에 뜬 별. 어떤 별이 더 높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당연히 빨리 뜬 것이 더 높게 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세 번째 가장 나중에 있는 게 가장 높이 있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뜨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답이 나오긴 했는데 봅시다. 자, 다에서 황소 자리에 위치가 다른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결국 별의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태양의 연주운동 때문이고 이 태양의 연주운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의 공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연주운동의 원인 자체가 지구의 공전입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었던 문제랑 같이 연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 9월에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목성과 금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하고서 보기 보니까 서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저기가 누가 더 큰지 그리고 적경이 누가 더 큰지 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죠. 어쨌거나 요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좌표계인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 좌표계는 우리가 이제 별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지평좌표계였습니다. 지평좌표계라는 것은 방위각과 고도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여기 적도좌표계에서는 적경 그리고 적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적경하고 적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바로 적도좌표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별의 위치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그거를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가? 자, 그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천구를 좀 그리죠. 원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한번 그립시다. 어떻게 그래도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그냥 해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천구가 있는데 항상 천구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주는 원이 있죠, 여러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좌오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좌오선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선은 4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천정, 그 다음에 천적, 그 다음에 천구의 북극, 마지막으로 천구의 남극, 요 4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 바로 좌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선은 요 4개의 점을 지나니까 한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천정이랑 천절을 지나는 원인 시간권, 아이고 제가 거꾸로 쓰고 있네요. 네, 수직권, 그 다음에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는 시간권. 네, 자, 요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좌우선입니다. 그래서 한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도 이런 것들의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요 좌우선을 이용해 주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 천구에서 우리가 천구의 북극하고 천구의 남극부터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고요. 자, 요 한쪽 끝에 천구의 북극,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천구의 남극으로 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구의 북극하고 천구의 남극의 수직으로 해서 적도를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자, 얘네들은 서로 수직인데요. 혹시나 왜 수직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각각 지구에서의 위치를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천구의 북극은 지구의 북극점, 그리고 천구의 남극은 지구의 남극점, 그리고 천구의 적도는 지구의 적도를 연장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간단히 보면 북극, 남극 있고 이렇게 적도 있는데 지구의 북극하고 지구의 남극 그리고 적도는 수직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위도 0도, 여기는 위도 90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를 토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별이 여기쯤 떠 있다고 해보죠. 자, 요 별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 적경으로부터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적경은 여러분들 기준점이 바로 춘분점이었습니다. 해서 춘분점에서부터 천구의 적도를 따라 재준다는 거죠.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따라 방향은 반시계, 즉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잰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죠. 시각은 우리가 각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15도를 1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었죠. 여기서 왜 굳이 15도냐라고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립니다. 그동안 360도를 돌죠. 그거를 나눠주면 1시간에 15도씩 자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단위를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느냐. 저기는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재주고요. 어디를 따라서? 시간권에 따라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간권에 따라 위아래로 또는 천구의 북극, 남극 방향으로 네, 천구의 북극 또는 남극 방향으로 재준 각도를 우리가 적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한번 춘분점을 임의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자, 정확히는 사실 말하자면 춘분점은 천구의 적도랑 그 다음에 황도가 만나는 점입니다. 자, 황도가 뭐였죠?
네,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황도라고 하면 태양의 연주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원인이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이었죠. 그래서 황도 자체가 지구의 공전 궤도랑 똑같다. 자, 요 말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중에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걸 간단히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요. 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황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둘 사이의 각도는 정확히 23.5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천구의 적도랑 그 다음에 황도랑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춘분점 그리고 추분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대체 둘 중에 어떤 점이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면 무조건 앞에 있는 점은 춘분점, 뒤쪽에 있는 점은 추분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태양의 연주운동 할 때요. 태양의 연주운동에서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방향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반시계 방향 또는 서에서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천구의 적도랑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춘분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만나는 점 추분점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가 하지점, 그 다음에 가장 밑은 곳은 동지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아무튼 이렇게 춘분점에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측정을 하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재야 됩니다. 즉 반시계 방향. 자,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재는데 어디까지 잴 것이냐? 그렇죠. 그 별이 속해 있는 시간권까지를 재줘야 됩니다. 시간권은 밑에 써 있듯이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는 원이죠. 지금 오렌지색으로 칠한 요 점에 요 원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춘분점에서부터 이렇게 그 별이 위치한 시간권까지의 이렇게 하면 이 각도를 시간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춘분이라고 부릅니다. 기울은 알파라고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는 방금 봤듯이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시간권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준 각, 요게 적위였죠. 기호로는 델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분, 적위 이렇게 하면 위치가 한 방에 표시가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적도자 표계를 천문학자들이 많이 쓰는 이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었어요. 단 태양계 전체 빼고요. 걔네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값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값이 일반적인 별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도자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럼 보면은 저기는 지금 보니까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높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높이 올라올수록 값이 커지죠. 그리고 천구의 북극에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구의 북극의 저기도 얼마길래요? 얘는 플러스 90이었죠. 천구의 남극은 반대로 마이너스 90도의 저기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구의 적도는 저기가 0도죠. 그래서 적위라고 하면 천구의 적도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보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번, 서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자, 얘네들이 서쪽 하늘이냐, 동쪽 하늘이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힌트가 딱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천구의 적도죠. 자, 천구의 적도 모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쪽 하늘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배웠던 일주운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주운동 남쪽, 그 다음에 왼쪽엔 동, 오른쪽엔 서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동쪽에서 천체가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면서 천체가 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그 천체의 일주운동이었죠. 자, 어떤 별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일주운동을 할 때, 자, 이렇게 일주운동 하는 동안 적경 변화나 적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적경이나 적이는 아까도 맨 위에 살펴봤듯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린 게 적이 0이었다고 해봅시다. 별이. 자, 저기가 0도라 그러면은 뭐랑 똑같습니까? 방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천구의 적도랑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모든 별들은 저기가 변하지 않게 일주운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랑 이렇게 나란한 형태로 일주운동들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 그림으로 다시 가서요. 살펴보면 천구의 적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목성이나 금성도 일주운동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천구의 적도랑 나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하늘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밑에 있는 일주운동 그림 참고해서 보면 어느 쪽 하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쪽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라는 기억번 설명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볼게요. 저기는 금성이 목성보다 크다. 자, 여기서 또 저기를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저기는 아까도 봤듯이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잰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따라서 시간권에 따라서. 근데 항상 그 천구의 북극하고 천구의 남극을 지나게 되면은 그 원 자체가 천구의 적도랑 항상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천구의 적도에서 수직으로 올려주면은 시간권에 따라서 재는 게 됩니다. 자, 그럼 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리느냐? 이렇게 쭉 올려주면 되겠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수직으로요. 네, 제가 그림 실력이 딸려서 수직인지 알 길이 없네요. 자, 아무튼 보면은 천구의 적도에서 얼마나 높이 떨어져 있는지는 비교할 수가 있죠. 당연히 누가 더 높이 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금성이죠. 그래서 금성이 천구의 적도에서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시죠. 적경은 금성이 목성보다 크다. 자, 적경 아까 살펴봤듯이 적경 재는 방향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서에서 동, 즉 반시계 방향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동쪽 하늘이니까 적경이 서에서 동이다. 즉 이쪽 방향으로 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적경 재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을 비교할 수가 있죠. 자, 보면 목성까지 시간권 아까 봤듯이 여러분들 수직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거. 네.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수직으로 그리셔야 돼요. 항상.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적경은 요만큼까지고 금성은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적경이 누가 더 크느냐?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금성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적경은 금성이 목성보다 크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도좌표기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방향을 실제로 잡아가면서 확실히 하시면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게 푸실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문항 설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자,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의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별의 일주운동을 촬영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은 여기에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 정답 나눠드리면서 오타 수정을 하긴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가장 밑에 부분에 그 글자가 빠졌어요. 여기가 지평선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평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시다. 기억번. 별 A가 별 B보다 1009의 적도에 가깝다. 니은번. 나는 가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촬영한 것이다. 디귿. 가는 북쪽 하늘을, 나는 동쪽 하늘을 촬영한 것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푸실 때요,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북반구랑 남반구는 일주운동의 양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만 좋은 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북반구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어요. 자, 어쨌든 북반구인데, 북반구에서 여러분들 일주운동 촬영한 거니까 일주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일주운동이요. 자, 일주운동 보면 아까 전 앞에 문제에서도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각각의 하늘을 볼 때마다 일주운동 양상이 조금씩 다르죠? 북쪽 하늘 쳐다볼 때 북방구로 써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남쪽 하늘,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볼 때마다 다르다. 오른쪽 그림부터 살펴보면은 동쪽에서 갔다가 남쪽, 서쪽 이렇게 가는 형태의 일주운동 하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죠?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남쪽에선 이렇게, 동쪽에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서쪽 하늘에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형태의 일주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북쪽 하늘을 보면 여기선 약간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네, 일주운동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게 가운데가 너무 기네요. 조금 줄입시다. 자, 이렇게 하는데 방향 보면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어딘가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를 그립니다. 그 동심원의 방향은 반시계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동쪽에선 떠오르고 서쪽에선 지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동심원의 한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그 별이 있었으니 그 별의 이름, 네, 그렇죠. 북극성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었어요. 지평좌표계 배우실 때 했던 건데 북극성이 우리 땅에서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 고도에 대한 것이 있었죠. 고도 뭐랑 똑같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도가 뭐랑 똑같냐 했더니 그 지방의 위도랑 똑같더라. 는 거였죠.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랑 완전히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번이랑 나번 중에서 북쪽 하늘 관찰하고 있는 애는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가 지금 북쪽 하늘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쪽 하늘 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윗부분만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면 가운데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일조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서쪽 하늘이죠. 그래서 가는 북쪽 하늘, 나는 서쪽 하늘인데, 자, 여러분들 가번에서 북극성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딱 어디랑 맞닿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평선이랑 맞닿아 있네요. 자, 지평선이랑 맞닿아 있는데 그럼 요 북극성의 고도가 위도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어디서 관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적도에서 관찰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적도는 위도 0도입니다. 그래서 북극성도 위도 0도 지역에 위치합니다. 수업 시간에 적도에서 일주운동 같이 살펴보셨듯이 딱 지평선에 북극성 걸쳐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떨까요? 나는 북극성이 한 여기쯤 존재를 하겠죠? 자, 서쪽 하늘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은 북쪽, 왼쪽은 남쪽입니다. 자, 근데 일주운동 보니까 요렇게 되다가 점점 살짝씩 동그랗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 일주운동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곳쯤에 북극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별 A가 별 B보다 1009의 적도에 가깝다. 아이고, 지금 뭐 필기가 잘못돼서. 자, 1009의 적도에 가깝다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일주운동 하는 동안 별의 적경이나 적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마디로 별 A가 지금 일주운동하면 경로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이동한 적경적이 안 변해요. B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주운동 할 텐데 그동안 적경적이 안 변합니다. 역시.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봐서 적경적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천구의 적도에 가깝다라는 말은 천구의 적도는 여러분들 저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에 가깝다는 말이 뭐랑 똑같냐? 저기가 작다는 거예요. 즉 정의가 0에 가깝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한번 비교해보면 A가 천구의 북극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구의 북극은 즉 북극성이 있는 곳 여기는 항상 저기가 플러스 90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B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A가 천구의 적도에 가깝다.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B는 저기가 실제로는 얼마쯤 되느냐? 실제로는 그림상으로 봤을 땐 거의 0에 가깝긴 할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 뭐 보시죠. 나는 가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촬영한 것이다. 자, 가가 적도니까 나는 무조건 북반구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위도 높습니다. 맞는 보기죠. 실제로도 지금 그림 그려놔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고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평선에서부터 고도 요만큼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위도가 큽니다. 디귿번, 가는 북쪽 하늘, 나는 동쪽 하늘을 촬영한 것이다. 가는 맞는 말이지만 나는 방금 살펴보았듯이 서쪽 하늘이어야 되죠? 그래서 디귿번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만 맞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풀이 일부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고려해서 내용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말도 느릿느릿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서 조금 더 자신감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2부에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